번째 할 거는요. 그 상자로 제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폴더 있죠? OA 마스터 프로젝트 한글. 다음 준비 파일로 들어가세요. 준비 파일. 거기 보시면 여행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행. 여행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하고 격자 기능이 켜져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해제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 가서 격자에 격자 보기 체크돼 있으면 저처럼 체크 해제해 주세요. 보기에 가서 격자 보기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체크를 해제를 해 주셔야 그 격자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격자 되어 있으면 좀 보기 불편하니까 격자 보기 체크 해제.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동막대 있죠, 요거? 오른쪽에 있는 이동막대. 이거를 맨 위로 끌어다가 붙이세요. 1페이지로 가게끔. 오른쪽에 있는 저 이동막대를 맨 위로 끌어올리세요. 1페이지로. 지금 보면은 지금 지나오면서 보셨겠지만은 이게 한 장짜리가 아니라 여러 장에 걸친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총 몇 장짜리냐라고 하는 거를 알고 싶으면 그 용지 왼쪽 하단에 보면은 1/8쪽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슬래시 뒤쪽에 있는 게 총 페이지 수, 그 다음에 앞에 내가 클릭되어 있는 페이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쪽에는 총 페이지 수, 앞쪽에는 현재 내가 있는 페이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8쪽이라고 한다면 총 8장 중에 내가 첫 번째 페이지를 지금 선택해서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 상자로 제목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위에 입력에 가서 여기 도형에 보시면 첫 번째 가로글 상자라고 있을 거예요. 입력에 가면 여기 도형 목록 중에 첫 번째 가로글 상자.
자, 클릭한 다음에 좀 넓게 쭉 그려주세요. 좀 이따가 사이즈는 다 같이 맞출 거니까 그냥 넓게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 위에 도형 탭이 나오게 될 거고요. 위에 도형 탭 나오고 그 아래에 보면은 여기에서 높이와 너비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거를 237 엔터, 아래 거는 44 엔터. 44는 너무 큰 것 같고 43 이렇게 할게요. 위에 가로는 237 엔터, 세로는 43 엔터. 각각의 칸별로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는 237 엔터, 아래는 43 엔터. 자, 하셨으면 이제 여기 안에다가 글자 쓰기 전에 좀 서식을 바꿔 놓고 입력을 할게요. 여기 위에 서식 도구문에 보면은 여기 함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함초롱 바탕을 눌러서 한컴 소망 B로 바꾸겠습니다. 한컴 소망 B. 함초롱 바탕을 한컴 소망 B. 다음 크기는 72포인트. 이렇게 두 개만 일단 바꿔주세요. 한컴 소망 B에 72포인트. 자, 그 다음 그 오른쪽에 가면 요 글자색 있습니다. 글자색. 글자색 오피스 테마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검은 군청. 요거 글자색 오피스 테마 요거 검은 군청. 자, 그거 하시고 그 다음 가운데 정렬. 됐나요?
다음 여기다가 이제 입력할게요. 헬은 대성당에 가다. 헬은 대성당에 가다. 그러면 딱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입력까지 완료가 됐을 겁니다.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 글자 말고 우리가 지금 글상자에 썼으니까 이 글상자 여기 선 있는 부분 여기랑 글상자 전체를 수정하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위에 보시면 개체 속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안에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 보면 뭐 도형 탭은 클릭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개체 속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죠? 자, 이 지금 글상자 전체 위치를 좀 지정을 해줄게요. 여기에 보면은 가로 세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 세로. 위에 보면 가로의 위치가 종이의 저는 왼쪽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종이의 왼쪽. 자, 이거를 눌러서 가운데로 바꿔줄게요. 종이의 왼쪽을 가운데로. 그 다음 세로는 종이의 위라고 돼 있는데 위쪽에다가 놓는 건 맞지만 여기 보면 지금 값이 들어있죠. 값이 들어있는데 얘를 지우고 0으로 해도 되지만 다시 눌러서 얘를 0으로 위라고 지정을 해주면 0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또 그래서 얘를 위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가로를 종이의 가운데, 세로는 종이의 위, 여기는 0, 0 이렇게 되게끔. 자, 값 지정하셨죠? 그럼 위에 선 탭으로 갑니다. 선. 선에 가서 색. 색은 아까 줬던 오피스 테마,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 테마 선택하시고요. 여기다 갖다 대면 목록 쭉 나오죠? 거기서 오피스 테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 검은 군청
검은 군청색으로 하고요. 다음 굵기는 1mm로 하겠습니다. 굵기는 1mm의 둥근 모양. 검은 군청 1mm.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둥근 모양. 자, 지정하셨으면 이번에는 위에서 채우기 탭으로 넘어갈게요. 채우기. 지금은 이 테두리 선에 관련된 거란 겁니다. 요 테두리 선. 선 탭이니까 요 테두리 선에 관련된 거를 한 거고, 채우기니까 이제 여기 안쪽이 되겠죠? 채우기. 어떻게 채울 건지. 색은 이미 눌려져 있을 거고, 자, 면색을 눌러서 마찬가지 오피스 테마. 오피스 테마에서 검은 군청 90% 밝기를 이번엔 선택할게요. 면색 오피스 테마에서 검은 군청 90% 밝기. 다음 그 오른쪽에 무늬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마찬가지 이것도 오피스 테마로 바꿔주세요. 이것도 오피스 테마. 그 다음 얘는 검은 군청색으로. 검은 군청.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무늬 모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무늬 모양. 예.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늬색은 무늬가 있어야 무늬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늬 모양을 지정을 해줘야 무늬색이 지정이 된 게 들어가요. 무늬를 주지 않는다면은 무늬색을 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을 그리지 않았는데 선색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늬 모양을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 눈금 무늬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할게요. 무늬 모양은 끝에서 두 번째 눈금 무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개체 속성 탭에서 기본도 해보고 선도 해보고
채우기도 해보고 이렇게 각각의 지금 탭별로 줄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설정해 봤고요. 자, 오른쪽에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했던 우리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요. 얘가 지금 제가 하나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얘가 그 메인 종이 위쪽 끝에 붙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종이의 정중앙에끔 오게 하고 싶어요. 정중앙에. 자, 그럼 이때는 여기 개체 속성에 가서 다시 한번 개체 속성에 가서 기본 탭에 아까 여기 세로를 제가 위로 했는데 이거를 가운데로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그러면 정중앙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위를 눌러서 가운데로 바꿔주면 다시 정중앙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설정. 첫 번째 페이지의 중앙으로 이게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손으로 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능으로 하는 거니까 더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전체 문서에 일단 좀 내려볼까요? 이 오른쪽에 이동막대 이거를 일단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이 이동막대를 잡아서 아래쪽으로 끌어가 보면은 이렇게 흰색 배경에 뭐 사진이랑 그 다음에 글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배경은 기본값인 흰색 배경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걸 좀 바꿔볼게요. 다시 맨 위로 올라오세요. 뭐 어느 페이지에 있느냐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페이지로 올라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로) 올라와서 지금은 이 흰색 배경에다가 그림을 채워 넣는 걸로 해볼 겁니다. 위에 쪽으로 가서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쪽에 가보면 쪽 테두리 배경. 다음 위에서 배경 탭 선택하시고 여기 아래쪽에 그림에다가 체크하겠습니다. 위에 배경, 그림에다가 체크. 자,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그 폴더 모양, 그림 선택이라고 하는 폴더 모양의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림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림 선택이라고 하는 이 폴더 모양의 불이 들어옵니다. 클릭. 눌러주면
이렇게 어디다가 어디 있는 그림으로 해서 꾸밀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떠요. 자, 바탕화면에 우리 예제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탕화면 OA 마스터 프로젝트 한글.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 준비 파일 더블 클릭. 이 안에 보시면 첫 번째 퀼른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퀼른. 자, 선택하셨으면 넣기 한번 눌러주세요. 자, 넣기 하셨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색감이라든가 원본에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삽입을 할 경우에는 내려봐서 알겠지만은 글자라든지 그림이랑 섞여버리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워터마크 효과를 넣어줄 겁니다. 워터마크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좀 뿌옇게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워터마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좀 뿌연 그런 처리를 하는 기능을 워터마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자, 사진 이렇게 뿌옇게 들어갔죠? 내려가 볼까요? 이 이동막대를 쭉 아래로 당겨가지고 내려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림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뒤에 뿌옇게 들어가가지고 뭐 글자 보는 거라든가 그림 보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아까 거기에서 워터마크를 체크를 안 했다, 워터마크를 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뒤에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죠? 네, 그래서 글자도 안 보여요, 잘. 글자도 안 보이고 다른 그림이랑도 보는데 좀 방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글자도 안 보이고 그림도 보는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워터마크 효과를 체크를 했다. 네, 이렇게 쓸 경우에는 희미하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는데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목 페이지도 만들면서 전체 종이에 관한 배경도 디자인 해보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문단 번호 만들기 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 자, 이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조금 내려와서 여기 목차 있는 부분, 이 페이지 목차
자, 문단 번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 건데, 문단 번호, 말 그대로 번호니까, 번호를 내가 매긴다. 그럼 얘가 1, 2, 3, 4, 5, 6. 이렇게 직접 써도 되겠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막 20번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다 쓰기도 조금 번거로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얘가 1번이 되게 할 거고, 2번이 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의 하위 내용. 그러니까 쾰른 주변 여행하기라고 하는 내용 안에 로마 게르만 박물관과 시립 박물관과 마르크트 광장이라고 하는 요 세 개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2번 내용 안에. 그 다음 얘가 3번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직접 써도 됩니다. 네, 직접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뭐 긴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를 고치면 나머지 것도 다 고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이런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신다면은 나중에 긴 문서를 작성할 때 간단한 이런 번호 매기는 것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번호는 매겨주면 돼요. 바로. 문단 번호는 바로 매겨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거 세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 제가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아까 그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이라고 표시를 해 줍니다. 세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 계획. 자, 되셨으면 위에 서식 탭으로 가서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요 네 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숫자 1, 2, 3 목록으로 쭉 써 있는 거. 점으로 써져 있는 목록 번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목록 번호, 1, 2, 3 목록 번호, 1, 2, 1 목록 번호.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얘가 문단 번호입니다. 그 삼각형을 누르면 여기 아래쪽에 이제 목록이 쫙 떠요. 어떤 형태로 놓을 거냐? 어떤 형태로 놓을 거냐? 어떤 형태로 놓을 거냐? 자, 조금씩 모양이 다 다르죠? 네, 얘네들은 이제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인데 지금 얘의 1수준은 뭐냐? 1점이에요. 2수준의 모양은 가, 점이고 3수준의 모양은 1, 괄호고요. 4수준의 모양은 가, 괄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목록별로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수준과 2수준, 3수준, 4수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단 번호를 넣게 되면 무조건 1수준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1점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1수준은 대괄호 1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할게요. 요거 없음 오른쪽에 있는 거. 없음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거. 클릭.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록의 1수준 모양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눌러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눌러가지고 만약에 얘를 선택을 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1수준이. 또 누르진 않았어요. 자, 만약에 얘를 선택을 했다. 가괄호 선택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수준의 모양을 어떤 걸로 할 거냐를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6이 됐는데 여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세 개는 이 세 개는 쾰른 주변 여행하기에 하위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위 내용. 그러니까 얘는 같은 이 라인에 있으면 안 되는 애예요. 얘는 3, 4, 5가 아니란 얘기죠. 2번의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록에서 가지고 있던 1수준 목록에서 얘를 2수준으로 변경을 시켜줄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신다면 한글을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제가 한글을 오래 하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자 볼게요. 자 그러면 5번째 줄부터 7번째 줄 로마 게르만 박물관부터 마르크트 광장까지 얘네들만 드래그해서 잡아주세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잠깐 하자면, 자, 지금 우리가 없음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 얘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얘가 1수준이고, 얘가 2수준이고, 얘가 3수준이고, 얘가 4수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들어간 거는 요 1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간 거였잖아요. 앞에서 번호를 매겼을 때. 그런데 이제 그 1번, 2번 그 아래쪽에 있는 3개의 항목은 2번 내용이 하위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수준을 1에서 2로 떨어뜨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 점, 나, 점, 가, 점.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수준을 하나 더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1, 바로 2, 바로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3개를 잡았으니까 얘네 3개를 이제 수준을 낮춰 볼게요. 앞에서 저하고 문단 번호 눌렀던 그 오른쪽 끝에 가보면 완전히 끝에 그리고 한 수준 감소라고 하는 거 있을 겁니다. 한 수준 감소. 한 번만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가, 나, 다가 됐죠. 이 수준의 모양으로 얘가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선택한 1수준의 모양의 순서, 번호와 2수준의 모양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문서를 이제 길게 쓰시는 분들은 이 문단 번호라고 하는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에 보면은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은 몇 번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문단 번호만 연습을 하시면 그때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배울 경우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이렇게 모양대로 순서를 정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분까지 그럼 쉬는 시간 가지고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요 번호 만들기라고 하는 걸 해볼 건데요. 이 개요 번호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했던 문단 번호 기능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 1수준과 2수준 이런 형태로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몇 번까지 썼느냐 이런 거를 보지 않고 바로바로 번호를 이어가면서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해볼게요. 자, 3페이지로 내려오세요. 아래쪽.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쾰른 대성당 소개하기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을 겁니다. 삼 페이지에 요 네 줄 다 잡아주세요.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까지. 3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전체 다 이렇게 블록 잡아주세요. 선택하셨으면 일단 위에 서식 탭에 가서 여기 오른쪽에 아까 문단 번호 왼쪽에 개요라고 하는 글자 있을 겁니다. 개요. 문단 번호랑 여기 보이는 게 좀 비슷하죠? 하지만 내용 구성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아까 우리 문단 번호에서 선택했던 것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거. 1수준 1점, 2수준 가점, 3수준 1괄호, 4수준 가괄호.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럼 여기도 이제 1, 2, 3이라고 하는 1수준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2번 여기는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러면 얘는 필요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라고 써져 있는 이 줄에다가 클릭하시고 지우는 게 아니에요. 네, 지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선 두 번째 줄 클릭하고
자, 클릭하셨으면 이번엔 요 개요 아이콘 있죠? 개요 글자 위에 있는 아이콘에다 대고 클릭하세요. 그럼 해제가 돼요. 개요 위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돼요? 그 중간에 빈칸으로 있던 게 2번이 사라지면서 위에가 1, 아래가 2로 바뀌었죠. 해제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쾰른 대성당 소개하기라고 하는 얘가 첫 번째 내용이고, 이 여행하게 된 까닭이라고 하는 이거는 쾰른 대성당 소개하기의 하위 내용입니다. 즉, 쾰른 대성당 소개하기, 소개를 하는데 내가 여기를 왜 갔냐, 이 내용이니까 얘도 같은 수준에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죠. 그 하위 내용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아니, 그냥 클릭으로 갈게요. 클릭. 그 세 번째 줄에다가 클릭하시고, 여행하게 된 까닭, 세 번째 줄. 자, 클릭하셨으면 이제 얘를 한 수준을 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아까 한 수준 감소 눌렀던 거 있었죠? 오른쪽 끝에 있는 한 수준 감소를 클릭.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1점 가. 이렇게. 쾰른 대성당 소개하기, 소개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내가 여행하게 된 까닭은 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자, 이제 패턴대로만 하시면은 앞에 번호 안 봐도 돼요. 이 패턴대로만 진행을 하면 나머지 문서는 앞에 번호가 2번이었는지 3번이었는지 그리고 얘가 뭐 가였는지 나였는지 이런 걸 보지 않더라도 얘가 얘보다 높은 수준이고 얘가 이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는 번호를 신경 쓰지 않고 그거에 맞춰서 수준만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해제를 한다든가. 자, 내려가서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요거 쾰른 대성당의 역사와 의미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쾰른 대성당의 역사와 의미가 있는 곳으로 넘어오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전체 다 블록 잡으세요. 드래그해서 전체 다 블록 지정. 자, 블록 지정하셨으면은 앞에서 개요를 줬기 때문에 그 위에 아이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요 위에 아이콘. 개요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1수준인가요? 2수준인가요? 2수준이죠. 1수준은 1점, 2점, 3점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앞 페이지에서
1점 하고 가의 내용이었고 얘는 이제 나가 되는 거죠. 자, 밖에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자면 쾰른 대성당의 역사와 의미라고 하는 얘는 이 수준이 맞아요. 이 수준이 맞고 그럼 역사와 의미에 관한 내용이 다라마에 들어있는 거죠. 다라마에 들어있는 게 대성당의 역사와 의미니까 얘는 이제 3수준으로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까지. 두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 1248년부터 사실입니다까지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잡으셨으면 얘는 이제 3수준으로 가야 되니까 또 한 수준 감소. 이거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1괄호, 2괄호, 3괄호가 됐죠? 그러면 이제 얘는 쾰른 대성당의 역사와 의미의 하위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여섯 번째 줄 다점 찍혀 있는데 이 다점은 필요 없는 데죠. 여기서는 그냥 지우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또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얘가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순이었는데 수준을 바꿔버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어때요? 자동으로 바뀌어버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내가 수준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여기가 몇 번이었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줄을 클릭하셨으면 얘는 해제를 할 거예요. 배우 위에 아이콘 눌러서 해제. 그러면 이제 쾰른 대성당의 특징이라고 하는 답원이 됐죠? 그러면 이제 쾰른 대성당의 특징이라고 써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애는 이제 특징의 내용이 되겠죠. 그럼 얘도 수준을 내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덟 번째 줄부터 다 잡으시면 됩니다.
8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 성당의 외관부터 강조됩니다. 자, 그 다음 얘도 이제 또 수준을 내려줄게요. 위에 한 수준 감소. 클릭. 자, 그러면 1, 2, 3으로 변경이 됐어요. 다의 내용이 되는 거죠, 지금부턴.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감소, 이렇게 번호 매기는 거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와서 요 쾰른 주변 여행하기. 쾰른 주변 여행하기. 일단 여기 있는 내용 전체 다 블록 잡으세요. 5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5번째 줄까지. 자, 블록 지정하셨으면 이제 얘도 개요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개요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개요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개요 위에 아이콘. 클릭. 그러면 얘 모양 딱 보면 지금 몇 수준인가요? 위에 거를 따라가서 3수준의 모양이죠. 3수준. 3수준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줄 쾰른 주변 여행하기. 첫 번째 줄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이 쾰른 주변 여행하기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자, 이제 앞에 것까지는 1번의 내용이었어요. 쾰른 대성당 소개하기. 자, 얘의 내용은 뭐예요? 쾰른 주변 여행하기는 2번이죠. 즉, 뭔가요? 1수준이죠. 1수준이 1, 2, 3이었고, 2수준이 가, 나, 다였고, 3수준이 1괄호, 2괄호, 3괄호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쾰른 주변 여행하기는 1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1수준까지. 클릭하셨으면 이 수준 올리는 거는 몇 번? 2번 눌러야겠죠. 1번, 2번. 2번을 눌러줘야 얘가 1수준까지 끌어올라갑니다. 2번 눌러야 돼요. 2번. 한 수준 증가겠죠, 얘는. 한 수준 증가를 2번 누르시면 돼요. 2번 눌러서 이제 1수준으로 올렸더니 2번의 번호를 띄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1괄호 써있는 이 줄은 필요 없는 줄이죠? 이 줄은 개요 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는 줄로 돼야 되니까
자, 클릭하셨으면 개요 위에 아이콘 눌러서 해제.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로마 게르만 박물관이라고 하는 얘는 아래 있는 거랑 같은 라인에 있으면 안 되는 애죠. 왜냐면 로마 게르만 박물관에 대한 게 이 2번 내용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3수준에서 2수준으로 땡겨서 올려야 되겠죠. 세 번째 줄, 여기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증가를 눌러서 3수준에서 2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자, 끌어올리게 되면 이제 이번에 처음 하는 내용이니까 가가 되는 거고, 가 내용에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니까 1 모양이 되는 거고. 지금 앞에 번호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얘가 1수준이냐, 2수준이냐, 3수준이냐, 지금 그것만 해가지고 계속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번호는 지금 저도 잘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얘가 이 내용이 얘에 포함된 내용이냐, 아니면 얘보다 윗단계 내용이냐, 지금 이걸로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번호를 안 보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6페이지로 내려오세요. 6페이지. 자, 6페이지로 와서 여기 시립박물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블록 지정 잡아주세요. 또 자, 기능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일단 개요부터 줘야겠죠. 개요 위에 아이콘. 개요 위에 아이콘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이 3번은 뭐예요? 3수준이죠. 3수준인데 여기 시립박물관 클릭하시고 시립박물관 첫 번째 줄 얘는 3수준이 아니라 2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얘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 클릭하셨으면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증가를 클릭 그러면 위에 페이지에 가 로마 게르만 박물관 두 번째 시립박물관의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얘는 자, 건너뛰어서 일곱 번째 페이지로 오세요. 일곱 번째 페이지. 여기도 지금 다 해제가 돼 있네요. 적용시켜야 되니까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마르크트 광장부터 북적 거립니다. 마르크트 광장에서부터 북적 거립니다.
그럼 얘도 일단 개요를 줘야 되니까 개요 위에 아이콘 눌러주세요. 개요 위에 아이콘 클릭. 자, 그 다음 첫 번째 줄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3번, 4번 내용은 2번에 포함된 내용이죠. 마르크트 광장. 이 광장이 어떤 건지, 그러면 얘도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 수준으로. 첫 번째 줄 클릭하셨으면 또 오른쪽 위에 한 수준 증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수준으로 바뀌면서 다 마르크트 광장이 됐고 아래쪽 번호는 자동으로 1, 2로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8페이지 8페이지로 가서 요 내용 전부 다 잡아주세요. 또 8페이지 가서 전체 블록 지정.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개요 위에 아이콘 클릭. 네, 그 다음 첫 번째 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줄 여행 후기라고 돼 있죠. 여행 후기. 아까 위에 2페이지의 목차에 보게 되면 여행 후기는 뭐였어요? 3번이었죠. 2페이지에 있는 목차에서 여행 후기는 3번입니다. 그러면 얘는 몇 수준? 1수준이 되겠죠. 얘는 1수준. 첫 번째 줄. 그러면 얘는 지금 3수준인 상태잖아요. 현재 3수준인 상태니까 한 수준 증가를 2번 눌러서 1수준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1괄호 얘는 필요 없는 애죠. 아예 그냥 공백으로 남겨둬야 될 거니까 개요 위에 아이콘 눌러서 기능만 해제하겠습니다. 개요 위에 아이콘만 눌러서 기능 해제. 자, 그 다음 지금 얘는 1수준이고 얘는 3수준이죠. 갑자기 1수준에서 3수준으로 확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한 수준만 위로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요 두 개. 지금 여기는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 다른부터 분명했습니다까지. 다른부터 분명했습니다까지 블록 잡으시고요. 다음 한 수준 증가. 클릭. 그러면 가 나가 됐죠. 3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에 만들었던 목차 그 순서대로 우리가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해제하고 수준을 만들고 올리고 내리고 해제하고 그 순서와 동일하게 지금 이 모든 목록들이 만들어졌고요. 하면서 지금 보면은 이런 문서의 들여쓰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준에 따라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따로 일일이 가서 여백을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하고 했던 이 개요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거는 조금 편해요. 네,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얘보다 얘가 수준이 높고, 얘보단 얘가 낮고, 여기는 줄 건지 해제할 건지, 이런 기능적인 측면만 안다면, 얘가 몇 수준에 몇 번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계속 그냥 이어서 수준만 신경 쓰면서 문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난 후에 또 이어서 또 기능들 몇 가지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고요. 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요, 상용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용구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용구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특정 문서에서 단어를 반복해서 쓸 경우, 그럴 때 일일이 다 입력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보통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등록해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기능을 상용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등록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의 목차로 넘어오세요. 이 부분. 이 페이지의 목차. 여기 보면 그리고 ���른 뒤에다가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셨으면 이제 이 자리에다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괄호 열고 대문자 A 다가 괄호 열고 대문자 K까지만 입력해 주세요. 자, 입력하셨으면 우리 영어로 쓸 게 아니라 독일어 쾰른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알파벳이 아니라 독일어의 오자를 이용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입력에 가서 문자표에 문자표 클릭. 여기 사용자 문자표 탭에 유로버 추가라고 있을 겁니다. 다음 목록에 보면은 그 O 위에 조그만 점 2개 찍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사용자 문자표에 유로버 추가에 조그만 O에 점 2개 찍혀 있는 거. 자, 선택하셨으면 넣기 누르세요. 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 LN은 그냥 입력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줄게요. 나머지 L과 N은 입력.
뭐 어쨌든 이 모양이 되면 되는 거죠. 쾰른 결과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요 쾰른 그 괄호 빼고 요 쾰른만 블록 지정하세요. 앞뒤 괄호 빼고 요 쾰른만. 내가 이 문서상에서 이제 쾰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단어를 매번 이 오자 때문에 문자표 들어가기는 좀 번거롭잖아요. 그냥 써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상용구로 등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등록하러 가볼까요? 오른쪽 끝에 여기 입력 도움이라고 있죠? 입력 도우미의 상용구에 상용구 등록. 입력 도우미의 상용구에 상용구 등록. 자, 클릭하시면 준말은 K라고 입력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이 쾰른이라고 하는 이 식으로 입력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K라고 입력을 하고 어떤 특정 키를 누르면 쾰른 이 문자표의 오자 이를 포함해서 입력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 글자 속성 유지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문서에 들어있는 이 글자의 모양, 글자의 크기, 속성들을 그대로 따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아래 거, 그러니까 내용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아래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글자의 크기, 글자의 색깔까지 다 동일하게 가져갈 거면 위에 거를 하면 되고요. 여기선 아래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래 거. 글자 속성 유지하지 않음. 자, 그 다음 이제 등록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단어는 등록이 된 겁니다. 그 아래 네 번째 줄에 또 쾰른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거기에다가 괄호 열고 K만 입력하세요. K만. 그 바로 아래. 괄호 열고 K. 입력하셨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등록했던 그 상용구를 사용을 하려면 키보드에 여기 Alt키 있죠. Al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I키 있습니다. I키를 톡 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닫는 괄호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문서상에 쾰른이라고 하는 한글과 독일어 쾰른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 괄호 열고 K, Alt I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한 군데만 더 가볼까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3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한 장만 아래로. 그럼 여기도 쾰른 대성당 소개하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쾰자 클릭하시고 괄호 열고 K 여기 쾰른 뒤에다가 괄호 열고 K Alt I를 누른 다음에 괄호만 닫아주면 글자의 속성 그대로 따라가서 입력이 될 겁니다. Alt I 입력한 후에 괄호 닫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이 문서상에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키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서 입력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상용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위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바탕화면에 우리 OA 마스터 프로젝트 한글 바탕화면 OA 마스터 프로젝트 한글 더블 클릭 여기다가 여행 완성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여행 완성 입력하셨으면 저장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창 다 닫아주겠습니다. X 버튼 눌러서 다 종료.